항상 진짜 제가 너무 재밌게 봅니다, 랠리를. 네. 지금 저희만큼이나 이 베르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완전히 자기 사비를 들여서 레플리카를 만들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요? 네. 혹시 그분이랑 한번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실지? 뭐 시간이 허락하면 MSD 근무했을 때 당시 바로 옆에 워크숍에서 아예 껍데기를 한국에서 받아오면 샌딩 작업을 다 거쳐갖고 롤키지부터 하는 그 과정 싹 다 봤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레플리카를 만들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도움이 될 만한 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베르나를 만드셨는데 계속 약간 자금이랑 시간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을 하셨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모든 걸 쏟아서 만들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끝낸 게 계속 트랙을 다녔어요, 혼자서. 이렇게 주말마다 나는 계속 이렇게 감각을 안 잃으려고 꾸준하게 이렇게 틈날 때마다 가서 타이어 타는 냄새 맡아. 마지막 시합을 하신 건 언제세요? 마지막 내가 시합한 게 96년도 WRC 인도네시아. 마지막 대회가 WRC.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 베르나가 네 번째 베르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베르나 프로젝트이고, 어떻게 보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이쪽 업계 종사자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심지어 접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 차가 와서 뭔가를 데모 주행이나 뭔가 보여준 것도 없었고, 거의 구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었고 측정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수아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호철님이 가지고 있는 사진, 제가 있는 사진들 다 모아서 일러스트로 땄어요. 3D 프린터로 한두 번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몰드를 만들어서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굉장히 속도 많이 상하게 한 친구고, 여러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한 이 베르나인데 그래도 고성능화 시키고 N이 탄생을 하게 되고 N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고. 실례가 안 된다면 꼭 책임님도 저희가 만든 오토크로스를 타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 주신다면 저한테 무한한인가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정신이고. 바디쉐, 제가 영국 당시 근무할 때는 1년에 한 바디쉐를 한 6개 정도 작업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 엔지니어링 할 때도 이게 베르나 자체가 전륜구동처럼 사륜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큰 성적을 잘 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 나가는 거고, 처음 개발해서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하나, 수바르나 이런 쪽에 열세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보배드림 자료실밖에 없었거든요. 보배드림 자료실을 통해서 WRC를 검색하면 베르나들이 나오고 사륜구도 베르나 레플리카를 만들어 보려고 FRP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한테 대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냥 인프레자를 타세요. 라네보를 그냥 타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남들은 일본차나 유럽차나 뭐 드림카들을 보고 좋아하는데 저는 드림카가 베르나 WRC였고 04년에 첫 차를 샀어요. 그게 01년식 베르나 센스였어요. 두 번째 베르나부터가 이제 스포티 9대 정도 탄 것 같아요. 사륜구동만 만들다 실패해서 바디가 폐기된 차가 4대. 이 차량을 시작으로 조금 더 뭔가 재밌는 것들을 신경 많이 쓰셨네요. 이게 이제 사륜으로 가다 보니까 이 센터터널 쪽하고 기본차도 많이 달라. 떨어져도 살 것 같네요. 제가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드셨고 웰딩 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이 정성이 녹여나 있네요.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어요. 뒤에 멤버가 원래 없던 차량인데 이제 조립식 멤버가 들어가면서 이 멤버를 잡아줘야 되고 앞 멤버도 이제 잡아줘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5점의 볼트짜리를 지금 다 롤케이지랑 연결을 해놨어요. 쇼의 스트로크나 길이 계산을 해서 이제 마운트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 네가 WRC 예전에 할 때는 베르나는 링크나 이런 쪽이 파손이 된다는 얘기면 그대로 통째로 내리고 그대로 그냥 탁 끼우듯이 정비를 하고 그렇게. 기존 WRC 빅필러 포인트가 앞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에 놓은 이유는 크로스 멤버의 볼트짜리예요. 지금 이제 거기 기준 맞춘 것도 있었고, 둘째는 이 콕핏의 공간이 너무 좁아져갖고 보시다시피 저희 드라이버가 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시트 포지션을 지금 최대한 뒤로 밀어서 거의 버켓 시트가 되어 있어요. 이제 스티어링도 이제 한 이쯤까지 올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다 밀었거든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때 OMP 바켓 시트를 놓고 이렇게 다 맞추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맞습니다. 아마 이 부강 때도 이렇게 크게 내려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그 쪽이 뭐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저도 원래는 설계가 이거였다가 지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N이 탁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N이 나오기 전에 i20가 오기 전에 베르나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MSD에서도 이 개발을 할 때 시리즈 에볼루션이나 스바루 인프레처처럼 기본적으로 포기 시스템이 돼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저희가 막 처음부터 보전하고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자체가 원래가 사륜을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면 훨씬 작업하기도 편하고 우리 원래 엔진 고유의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걸 탑재해서 그렇게 만들면 뭐 터보 붙이는 거에 뭐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베타 엔진 들어갈 때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 약간 그 각도가 누웠어요. 엔진 다이나모스는 시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바디킷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피팅은 아직 안 했죠. 바디킷을 한 건 다 지금 FRP로 모든 제품이 그렇게. 네, 맞습니다. 스폴라는 형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 스폴라는 마이라라는 영국 그 풍동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를 그때 마이라 풍동 시험장에 넣어서 마이라에 갔을 때 그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이 형상이었어요. 역시 저도 이게 좋아해서 이걸 갖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에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제 있을 때는 이 형상이 아니었고요. 네.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첨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다시 안 만들어도 되나요? 안 만들어도 돼요. 네네. 이렇게 넣는 바람에 왜 이렇게 기가 많이 나와 있어 이렇게. 저희가 WRC 레플리카가 2대가 더 있거든요. 프레자 하나 하고. 인프레자도 있어요? 네, 랜스 에볼루션도 이 차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었고, 뭐만 한다 그러면 다 부러진다고 해보니까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해보고 실패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거지. 사람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실패를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하는 이
방법을 알거든요. 표정에서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행복하거든요. 막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걸 만드는 게 그동안은 자기 만족도 있었는데 이렇게 취재하셨던 책임님 모시고 와서 막 보여드리는데 그동안에 막 고생했고 힘들고 되게 막 보상받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서 초청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기꺼이 와서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각자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이지만 꿈은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TV 속 베르나 렐리카에 가슴 뛰던 신짱과 환희. 직접 차를 개발하고 운전하던 김동욱 선수. 그 차를 되살리고자 한 레드콘 박재홍 단장. 서로 다른 위치,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열정으로 꿈꿔온 베르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그들의 열정이 오늘도 베르나의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베르나 렐리카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꿈이자 열정이며 영원한 도전의 상징입니다. 베르나의 꿈, 꿈은 계속됩니다.